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형이고요. 예, MS 들어온 지는 이제 1년 됐습니다. 테오 사이트 운영자이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테오 사이트 운영진이고 동시에 이 책을 다 번역을 같이 했어요. 팀 파운데이션 서버 책이고요. 방기현 씨 어디 계시죠? 예. 제1일 쪽 오셔가지고 밖에 캔 ASP.NET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캔으로 ASP.NET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테크데이즈 미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거요. 네.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심심하셨는지 저걸 하셨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품을 드렸고요. 네.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뭐 친해서 막 주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 아들이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제 주제는 이제 ASP.NET에서 어싱크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와우까지 진행이 되고요. 되게 쉽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미나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맣게 써있어서 잘 안 보이죠. 일부러 잘 안 보이시라고 조그맣게 써놨죠. 작년에 그 태게드, 미국에서 열렸던 태게드 2013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적게, 적당히 고쳐가지고 좀 보태서 내용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김명신 부장님이 사실 12월 달에, 3달 전에 테크데이즈 미니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테크데이즈, 세종대에서 했던 오프라인 큰 세미나 있죠. 거기서도 비동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거는 .NET 전반적인 비동기 얘기였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ASP.NET에서의 비동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쉽게 비동기를 적용하고 그걸 적용하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아젠다가 이제 동기 비동기 차이는 피처링 김명신 부장님 거 자료를 좀 일부 갖다 썼고요. 동영상 다시 보기 하시면 같은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NET에서의 어싱크 히스토리 좀 살펴볼 거고 비동기가 동기보다 좋은 점, 웹폼에서 사용하는 방법, MVC나 웹페이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등 설명을 좀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장표 2장이 이제 김명신 부장님 장표 갖다 그대로 쓰는 건데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인 동기 IO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서로 이제 좀 맞춰가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동기 애플리케이션은 .NET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파일 스트림에서 리드를 하게 되면은 윈32로 전달되고 윈32는 그거를 IRP라고 하는 IO 리퀘스트 패킷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요청이 NTFS 드라이버로 가서 쪽 하드디스크의 컨트롤러가 실제 이제 파일을 읽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애초에 요청했던 .NET 스레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넘겨놓고 우리는 이 하드 드라이버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멍 때리고 스레드는 기다리고 있고 받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코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ASP.NET 메소드 안에서 또 파일을 읽어오거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코드를 쓰게 되면 우리의 스레드는 데이터베이스 요청이 다 끝날 때까지 혹은 파일 IO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비동기로 바꾸게 되면은 요청을 보내고 그쪽에서 작업이 처리가 끝나면 노티를 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다음까지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진행을 빨리 끝내고 스레드는 다시 풀로 돌아가서 다음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는 모든 처리가 끝나면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기를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고요. ASP.NET에서의 기본적인 요청 큐와 스레드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요청이 들어오죠. 요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큐에 쌓입니다. 리퀘스트 큐에 그 내용들이 쌓이죠. 근데 그 요청이 쌓일 때 이미 스레드 풀에 놀고 있는 스레드들이 있으면 일단 큐에 있는 것들이 일단 그 스레드에서 일단 다 할당이 되죠. 그 스레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ASP.NET 파이프라인 타면서 요청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청이 동시에 막 몰려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청들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를 하나씩 다 할당해서 쓰게 되는데 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다 쓰게 되겠죠. 더 이상 스레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큐에 계속 쌓입니다. 줄 서고 있는 거죠. 순번 쫙 줄 서고 있어요. 근데 이 줄 서는 것도 끝나버리면 풀이 나게 되면은 이제 서버 투 비지. 가끔씩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서버 죽었다 이럴 때 저거 이제 막 서버가 바쁩니다. 비지니까. 바빠서 그런 화면들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여기 요청 처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요청 처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거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갔다 올 때까지 멍 때리고 기다리죠. 그래서 DB 작업이 한 10초 걸린다. 그럼 여기서 이제 10초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이 동시에 왜요? 요청이 동시에 뭐 1000개가 들어왔다. 그럼 1000개 스레드가 할당이 돼서 1000개 요청이 동시에 진행되면 얘네들은 10초씩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근데 1001번째가 들어오면 10초가 끝날 때까지는 얘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살짝 섞어서 그대로 갖다 하는데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일반적인 웹 처리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비동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웹 처리 과정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있어요. 4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버전마다 좀 다르고 단넷 버전마다 다르고 CPU마다 다르고 서버 버전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일단 우리가 4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의 동기적인 방식은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줄 서는 거예요. 각각 스레드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담 스레드 요원이 그걸 받아요. 처리를 해줘요. 마치 은행에 와 있을 때랑 똑같은 거죠. 이 중에 빨리 끝나는 가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는 한가해져요. 근데 또 와요. 받아요. 얘 가고. 여기까지만 일방적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한참 뭔가를 해요. 그러면 이 앞에 앉아있는 창구에 앉아있는 이 스레드는 그 사람이 바쁘니까 냅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기 구조는. 그 사람이랑 같이 1대1로 끝날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와요. 빠지고 얘도 슬로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스레드는 하나예요. 얘도 슬로우야.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 이러면 앞에 요청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마트에도 소량 판매하는 데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기존 방법은 나는 단순히 통장 정리하러 왔는데 줄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100원 주고 가면 되는데 줄을 서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걸 비동기 구조로 바뀌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은 적절하지 않아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죠. 가운데 있는 여자분한테 둬야 되는지, 장풍 쏘고 있는 이 아저씨는 정체가 뭔지. 이게 레스토랑이래요, 레스토랑. 그렇습니다. 비동기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찾아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끝나면 가면은 보내고 돌아와요. 오래 작업을 하면 스레드는 돌아옵니다. 그래, 너 오래 해. 난 돌아갈래. 와서 기다려요. 기분 나쁘지 않게. 얘도 슬로우면 돌아와요. 다음 요청이 오면 얘네들이 또 응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쟤네들 슬로우인 걸 1대1로 붙잡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얘 슬로우면 또 돌아오고. 그리고 슬로우가 풀리면 여기서 슬로우라고 하는 건 파일 IO 작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작업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에요. 이런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스레드는 돌아오는 거죠. 너는 그거 해.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해. 그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이용해서 해. 냅두고 우리 스레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웹 요청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끝난 애들은 돌려보내고. 또 느려? 너는 느려. 나는 돌아와. 돌아와서 또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기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비동기는 스레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비동기를 쓰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동기를 작성하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글에 썼고요. 근데 4.5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어싱크 어웨이트 나오면서 비동기 작성하기가 대단히 편해졌죠. 뭐 그전에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좀 피곤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거죠. 비동기 써봐야 노력 대비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실제 자기가 혼자 비동기 코드를 바꿔서 데모를 해보면 더 느린 느낌이 막 들기도 해요.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 때문에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근데 비동기가 좋아지는 건 내가 혼자서 페이지를 리프레시를 아무리 해봐야 좋아진 걸 잘 못 느껴요. 동시에 한 몇천 명 붙어줘야지 이게 좋구나라는 거 그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주변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솔직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여기 나오셨잖아요. 주변에 사람 없고 집에서도 대부분 컴퓨터 앞에 통닭 놓고 치맥과 함께 컴퓨터를 영접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개발자도 없어요. 주변에 개발자도 없고 사실은 많이 쓰는데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일이 많아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편견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비동기 작성하기 완전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데모 한번 보세요. 노력 대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주변에 쓰는 사람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위주로 좀 많아질 거예요. 왜? 좀 이따 데모 보면 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동기를 쓰면은 스레드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어느 정도로 좋아지냐면
5기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 일병 5기가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웃겨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안 웃어줘요. 이럴 때 되게 창피해요. 끝까지 안 웃나 보자고요. 단내 4.5에서 기본 스레드 개수가 1023개입니다. 32비트 환경에 CPU 하나일 때. 그래요. 저 최대 스레드 수는, 스레드 풀 안에 있는 스레드 수는 CPU나 IIS 단내 버전에 따라 다 달라요. 단내 1점대는 CPU 곱하기 23개였나요? 12개였나요? 그렇고요. 단내 3.0부터 5,000개인가? 하여튼 그게 있어요. 저도 외우지 못했는데 요 밑에 슬라이드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근데 단내 4.5가 되면서 기본적인 스레드 개수는 1023개.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시스템 .threading.thread.getmax thread인가 그 메소드 쓰면은 나와요. 몇 개인지 알 수 있는데 제 거는 1023개더라고요. 역시나. 근데 최대 5,000개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12월 달에 김명신 부장님 세미나 들으시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레드 하나가 기본적으로 약 1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한다 그러죠. 250 정도에서 1메가, 0.25에서 1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1메가라고 퉁쳐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5,000개의 스레드가 다 소모된다고 우리가 최대 세팅을 5,000개를 해놓고 하드웨어 짱짱하게 해놓고 단내 버전 높여놓고 다 해서 5,000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돌리게 되면 얘가 메모리를 1메가씩만 차지한다고 해도 벌써 5기가입니다. 그래서 5기가 구하기죠. 근데 이거를 비동기를 적용하게 되면 그 5,000개의 스레드가 돌리는 거를 약 50개 정도의 스레드로 동일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5기가 대 50메가, 50메가 너무 적으니까 퉁쳐주면 거의 5기가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극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왼쪽에 5기가 일병을 구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미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병 5기가 제 누구랑 동기냐? 비동기입니다. 네. 숨겨놨던 개그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그 끝이에요. 오늘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단넷에서 비동기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단넷이 처음 등장했던 단넷 1.0 시절에 비동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1.1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APM이라는 게 이제 1.1에서 등장을 했고요. 시ን크로너스 프로그램 모델이 등장을 해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써보지 않았어도 많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비긴 메소드로 시작하는 것들. 비긴, 엔드. 그래서 메소드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코드를 써야 되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비동기가 주는 이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뭔가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썼죠. 근데 페이지 새로 고쳐봐야 속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스레드를 놔주는 거지 속도가 빨라지게 해주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긴 메소드 호출하면 I async 리절트를 반환하면 while 문도면서 제가 컴플리트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추가적인 그 다음 진행해야 될 코드가 있으면 막 거기다 넣어놓죠. 그러니까 가독성도 매우 떨어지고 작성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쓰는 사람들만 썼었죠. 2.0 들어오면서 EAP가 등장을 합니다. 이벤트 베이스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램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좀 나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벤트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잖아요. 버튼 1클릭 이벤트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등록을 시켜요. 컴플리티드 이벤트에다가 제가 델리게이트 하나 걸어놓으면 그리고 something async를 호출하게 되면 걔는 어싱크 작업이 끝나면 저 컴플리티드 이벤트를 호출해 주니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해요. 코딩 작성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비동기 코드 작성하는 게 EAP만 해도. 요즘도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방식은. 근데 얘의 또 단점은 뭐죠? 비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비동기를 호출하고 또 뭐를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비동기가 오니까 뭐 무슨 호출을 5번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비동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비동기 호출하고 그 비동기 끝나면 또 비동기 호출하고 이래야 되면 컴플리트 안에서 또 어싱크 메소드 호출하고 또 컴플리트 또 걸고 이게 막 중첩되면서 피곤해지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이 쓰여요. 4.0 돼서 이제 TPL이 등장을 합니다. 저런 것도 좀 편하게 하고 코딩도 좀 줄이고 스레드 니네가 직접 만들어 쓰지 마. 스레드 직접 만들어 쓰면 피곤해. 그러니까 스레드 풀 써. 스레드 풀 쓰는 거 힘들지. 그러면 우리가 태스크 메소드, 태스크 클래스라는 걸 제공해 줄게. 그래서 TPL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출하는 거는 이제 어싱크 똑같이 기존의 EAP처럼 어싱크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태스크 리절트나 태스크 클래스가 반환이 돼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것부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코드 작성하는 거는 약간 앞에서 봤던 APM이랑도 비슷하지만 EAP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등장을 했죠. 이렇게 등장해서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코드 작성하는 거에 헛갈리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앞에 모든 것들 다 해본 사람은 아 이게 이걸 의미하고 야 이건 이걸 의미하니까 이게 이거니까 그럼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 기반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뜬금없이 4.0에서 딱 TPL 본 사람들은 와 뭔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와서 나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메모리를 좀 더 꽂으면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을 것 같아.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건비가 얼마인데 야 메모리 더 꼽아. 네가 그거 투닝하려고 하지 마. 너 한 달 동안도 인건비가 얼마인데 메모리 한 장 더 꼽아. 그런 얘기 안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4.5에서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냥 동기적인 코드 작성해 놓으면 얘가 비동기로 동작을 해줘요. 예. 알아서 비동기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코드가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한 줄로. 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크는 언제 필요한 거냐. 여러분들이 복잡한 연산을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하게 되면 어싱크는 쓰지 말으셔야 돼요. 어싱크는 여기 딱 써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IO. 그리고 병렬 처리할 경우. 그리고 IO도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네트워크, 뭐 웹 클라이언트로 다른 웹사이트 뭐 데이터 갖고 온다거나 데이터베이스 호출한다거나 뭐 파일에 뭐 읽고 쓴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싱크 쓰시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들. 1부터 10조까지 곱하기 막 이런 거를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는 데는 어싱크로 하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어싱크로 하면 더 안 좋죠. 오히려. 그냥 돌리세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롱러닝 이벤트 드리븐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대표적인 게 시그널 R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시그널 R이 어싱크 프로그래밍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동기적인 코드는 이런 겁니다. 이 코드는 어싱크로 바꿀 수 있어요. 어싱크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코드 딱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뭘 하고 있죠? 코드만 봐도 우린 이해가 되죠? URL 목록이 넘어와요. URL 목록이 넘어오는데 그러면 얘는 그 URL로 실제로 가서 페이지의 데이터 사이즈를 읽어오죠. 일단 데이터를 다 갖고 와요.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사이즈를 읽어내서 그 사이즈를 합쳐요. 그런 거죠. 네트워크 어마어마하게 타겠죠. 사이트 10개 URL 주면 10개 사이트 가서 데이터 다 갖고 온 다음에 값 구해가지고 더하겠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데가 어딜까요? 저기 다운로드 데이터.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 가서 데이터 갖고 오고. 못해도 초당 한 2초씩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사이트 URL 10개면 이거 10초 동안 돌리게 되겠죠. 근데 얘를 어싱크로 바꾸는 코드예요. 이벤트 방식을 써가지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컴플리트드 이벤트 구독한 거 보이시고 여기서 어싱크 호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럴듯한데 전체적으로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좀 전에 이랬어요. 변기가 이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느낌. 이거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코드를 이렇게 비동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은 이런 거였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나왔죠. 어싱크 어웨이트예요. 아까 동기 코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노란 부분 빼면. 그러니까 이건 비동기이기 때문에 꼭 달아줘야 되는 몇 가지 관습들이 있어요. 일단 어싱크랑 어웨이트라는 키워드는 달아줘야 되고요. 메소드 이름 뒤를 어싱크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저도 메소드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가 뭐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소드 이름 주고 어싱크 주는 거고요. 저렇게 어싱크 주게 되면은 반환값을 태스크로 리턴을 해주셔야 되고 어싱크를 꼭 키워드를 주시고 실제로 이제 웹 클라이언트라든가 파일 I/O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하는 경우에는 다 어싱크 메소드들이 있어요. 현재 관내 프레임워크 다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용하면서 앞에 어웨이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동기 코드랑 얘랑 실제 수행을 하면은 어떤 게 더 수행 속도가 빠를까요? 첫 번째가 빠르다. 동기가 빠르다. 손 들어주세요. 비동기가 빠르다. 손 들어주세요. 동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분은 좀 이따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동기가 빠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스레드를 놔주는 거지 수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동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병렬이랑 비동기를 헷갈려요. 비동기를 수행하게 되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윈폼이나 UI 쪽에서는 UI 스레드에서 별도로 빠져서 비동기가 수행이 되니까 난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 근데 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이따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거랑 그러니까 얘는 이걸 처리해주는 스레드가 이 네트워크에 갔다 오는 동안 얘를 놔주기는 하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잠시 뒤에 뭔 말인지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
서버 쪽에 VM에 올려놓은 데서 수행하면서 좀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드 작성한 걸 좀 보죠. 지금 페이지 로드, 얘는 기본적으로 웹폼이에요. 웹폼, ASP.NET 웹폼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적인 동기 코드예요. 시간을 재기 위해서 제가 스탑워치를 스타트하고 끝났을 때 스탑한 다음에 시간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얘를 보면은 웹 클라이언트의 다운로드 스트링, 여기 또 웹 클라이언트의 다운로드 스트링 두 번을 호출하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그냥 격언 서비스예요. 제 로컬에 있어요. 쟤를 호출하게 되면 오늘의 격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다입니다. 그거를 화면에 뿌려줘요. 제이손으로 넘어온 거 디스리얼라이즈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게 다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ASP.NET 웹사이트에 가서 RSS를 실제로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그걸 또 디스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XML들을 화면에 뿌려줘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얘를 실행하는 걸 한번 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잠깐만요. 네, 놔두고요. 지금 실행하게 되면 얘는 웹 클라이언트 두 번 타고 와요. 제 로컬에 있는 거 한번 불렀죠? 그리고 ASP.NET RSS 한번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주죠. 그래서 시간이 몇 초 걸리냐면 1초 13 걸렸어요. 1초 13. 동기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1초 13. 약 1.2초 정도 걸리고 있어요. 1.2초. 동기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앞에 거가 한 0.2초고 RSS 읽어오는 게 1초? 0.78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요. 이해는 되시죠? 자, 이제 동기 코드가 아니라 비동기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를 비동기로 작성을 했어요. 코드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 자, 비동기 코드를 볼게요. 비동기 코드를 작성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웹폼에서. 첫 번째 규칙은 웹폼에다가 일단 비동기를 하려면 ASPX 페이지에다가 제일 상단에 이렇게 페이지 어싱크 어트리뷰트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소스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레지스터 어싱크 태스크라는 거 안에 new 페이지 어싱크 태스크에서 람다로 이렇게 메소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거는 비동기로 동작을 하게 돼요. 여기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웹폼에서 내가 비동기 코드를 할 때 세팅하는 방법.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이거 치실 일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잊고 계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의 코드예요. 이 부분의 코드인데 아까 동기랑 똑같죠. 다른 게 있다라면 여기에 await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고 얘네들을 부르는 게 async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async 메소드. 이렇게. async 메소드. 사실 얘는 async 메소드는 어싱크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고 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비동기로 움직여요. 비동기로. 아까 동기로 움직였을 때 시간이 얼마였죠? 1.2초. 그죠? 얘는 비동기로 동작을 시킬 거예요. 두 개를. 자,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일단 빌드를 해야겠죠. 소스 고쳤으니까. 빌드하고 처음 실행되는 거는 느리겠죠. 자, 다시 와서. 일단 홈으로 왔다가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1.2초였어요. 얘는 몇 초일까요? 1.8초. 다시 한번 실행하면 요건 의외에 잠깐만 조금 더 걸려줘야 돼. 힘내. 다시 잘할 수 있어. 저장을 안 했나?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아무도 안 쓰니까 네트워크 좋아졌구나. 네, 해볼게요. 아까 1.1초. 갑자기 저분한테 책을 뺏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네, 1.2초.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좀 로컬에서 할 때는 약간 좀 더 비동기가 조금 더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스레드를 놔주고 이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레드만 놔주고 네트워크에 갔다가 오면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 뿌려주고 그 다음 것도 비동기로 진행을 시켜요. 그렇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병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뒤에 가면은 이걸 병렬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바꿨을 때 비동기로 쓰면 좋다 해서 비동기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차이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겉보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스레드를 놔준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청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올 경우 스레드가 없으면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지금 요 시점에 이게 만약에 1초 정도 걸리고 여기가 1초가 걸리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초가 걸리는 동안에 얘는 스레드를 놔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갔다 오는 1초 동안 얘는 다른 요청을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동기로 작성하게 되면 얘가 갔다 오는 동안에 다른 걸 처리를 못하고 얘가 갔다 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레드가. 이 차이라는 거죠. 즉 페이지 하나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요청이 여러 개가 들어오면 나는 잠깐만 서류 하나 내고 가려는 애들이 걔를 잠깐 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주는 게 좋냐면 제가 성능 부하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페이지가 두 개가 있어요. 디폴트 페이지도 있습니다. 기본 페이지, 메인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페이지는 방금 보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동기 코드를 일단은 놔뒀고요. 좋게요. 동기. 자, 동기 코드예요. 자, 이거 이렇게 빌드하고요. 제가 성능 테스트를 돌려볼 건데요. 성능 테스트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홈페이지 성능하는 거. 홈페이지 그냥 한 번만 부르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성능 테스트는 지금 대시보드 페이지, 동기적으로 해놓은 페이지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을 부하 테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반 접근하는 거예요. 반반. 반반 접근해서 대시보드 페이지도 반, 홈페이지도 반 들어가게 해요. 몇 명? 사람은 몇 명으로 들어가게 할 거냐면 300명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300명. 사라져. 300명으로 줄게요. 300명 넘어가니까 CPU가 불타더라고요. 그럼 CPU가 불타버리면 부하 테스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 수집을 못 해요. 그래서 얘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돌립니다. 지금 동기예요. 동기일 때 얘를 돌리고 나면 테스트 수행 중에 있어요. 돌리는 시간은 15초 돌릴 거예요. 많이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동기적으로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20초 돌리고 있네요. 25초 돌리나 보다. 돌리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페이지 응답 시간을 보면은 좀 더 편하죠. 수집할 때는 마우스 건드리지 않으면 더 좋죠. 냅둬요. 돌아가게끔. 자, 끝났습니다. 이 리포트 만들어질 거예요. 리포지터리 쓰고 있대요. 잠시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자,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빵이에요.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돌릴게요. 잠깐만, 빌드 해놨죠? 동기 코드 맞고요. 요걸 돌리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준비를 곰곰이 해봤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표 이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가시는 거 볼 수가 있죠. 조금씩 올라가죠. 즉 페이지 응답 시간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올라가고 있어요. 처리 시간이 10초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죠. 여기 코드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당연히. 대시보드 페이지는 URL 두 번 갔다 오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 처리하는데 한 1.2초 걸렸어요. 그죠? 얘는 뭐 0.0 몇 초 걸리겠죠. 어쨌든 이런 페이지예요. 이 두 개를 부하 테스트를 걸어서 실행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 페이지에 대한 실행 시간은 느리고 이 메인 페이지는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평균 페이지 수행 속도가 대시보드 페이지가 15초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메인 페이지도 13초나 걸리고 있어요. 왜? CPU 스레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지연되니까는 얘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처리 개수도 보이시죠? 187개라 213개예요.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인 페이지는 느린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느리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지금 이게 파란색이 대시보드고요. 홈페이지가 보라색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파란색 페이지는 대시보드니까는 오래 걸려야 되겠죠. 하지만 홈페이지는 금방 끝나는 거니까 짧아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은 길게 나와도 이해가 되는 건데 보라색은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라색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기서도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스레드도 같이.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면은 느려지는 페이지가 하나라도 우리 서버에 있다라면은 걔한테 부하를 주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느려버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비동기로만 바꿨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동기 코드를 지우고 비동기 쪽 코드를 엽니다. 동일한 코드인데. 자, 그리고 제가 빌드를 하고요. 자, 이제 로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려요. 똑같이 한 번 더.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이 로컬에서 돌리면 부하를 못 줘요. 클라이언트 머신이고 해서 부하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뒤죽박죽으로 나요. 그래서 꼭 서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지금 애저에다가 VM에다가 서버 올려놓고 지금 요거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아까랑 지금 그래프 가는 게 잘못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아까는 같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남은 시간 2초 남았습니다. 1초 끝났네요. 자, 결과 두구두구두구. 뭐 이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는 더 많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비동기와 동기의 차이를 보는 거죠. 자, 카운트. 자, 됐습니다. 자, 결과를 볼게요. 자, 보세요. 대시보드 페이지는 14.9초. 이해돼요? 홈페이지 1.9초입니다. 1.9초. 아까는 두 개의 페이지 스윙이 거의 똑같았죠. 근데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빠른 페이지들은 빠르게 처리를 해줘요. 느린 페이지만 느려요. 그리고 오른쪽에 처리량 개수도 아까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아까는 요약을 볼게요. 187개, 213개. 얘는 더 훨씬 많이 늘었죠. 밑에 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런 결과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 코드를 비동기로 바꾸게 되면 페이지 각각의 페이지 수행 속도는 그러니까 느린 페이지 수행 속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다른 요청들을 어마어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비동기로 처리된 것 같은 경우도 자세히 가보시면 파란색은 긴데 보라색은 아까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라색 영역이 아까보다 많이 짧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주 빨리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페이지들 비동기로 좀 느린 페이지들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I/O를 좀 오래 하거나 파일을 읽거나 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린다. 2초, 막 1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비동기 코드로 바꿔주게 되면 다른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처리를 여러분들의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웹 API 쪽에 적용하는 건 그 웹폼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영역마다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웹 API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웹 API는 이렇게 그냥 원래 게시란 메소드는 얘인데요. 어싱크 달아주고 태스크 반환해주고 그리고 메소드는 놔두고 여기다 어싱크 작업을 수행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얘를 수속 처리한 거는 두 개가 있으면 똑같은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쫑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웹 API를 호출하는 측에서는 얘가 저거나 이거나 똑같이 호출을 해줘요. 어차피 웹 API 메소드는 겟 메소드 하나잖아요. 하나 있는데 저거를 놔두면 저거를 호출하고 얘를 놔줘도 얘를 인식을 해서 이걸로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웹 API에다 내가 어싱크를 적용하고 싶다. 그럼 웹폼 할 때는 아까 레지스터 어싱크 뭐 하셔야 됐잖아요. 그죠? 그거 필요 없고 얘는 그냥 액션 메소드 앞에 어싱크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동기 코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그리고 부하 테스트 결과 해보면은 이건 제가 어제 이미 했던 건데 그때는 좀 더 심각했어요. 20초, 19초 걸렸고 처리 개수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웹폼에다 어싱크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어웨이트 동작이 끝날 때까지 스레드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때문에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라는 거고요. 어싱크 코드를 사용해도 클라이언트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의 웹폼이 어땠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서버를 어싱크로 바꿔도 클라이언트는 아무런 영향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아까 페이지에서 어싱크 어트리뷰트 썼죠. 그 ASPX 제일 위에 선언 지시자 영역에다가 어싱크 페이지 특성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레지스터 어싱크 태스크 이 영역 안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 웹폼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럼 스레드 관리는 알아서 ASP.NET이 해준다라는 거고, MVC나 웹 API에서는 그냥 액션 앞에다가 어싱크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클라이언트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고 호출자에게 투명하게 제공이 돼요.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쓰시는 분들은 6부터는 어싱크 데이터베이스 호출 메소드를 지원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IO하는 부분도 어싱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 토큰. 취소 토큰은 뭐냐면 호출자가 내부 어싱크 태스크를 종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취소 토큰이에요. ASP.NET은 기본적으로 3개의 내장 토큰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가 리퀘스트 타임아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 어싱크 타임아웃 이런 게 있어요. 취소 토큰이 왜 필요하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제 로컬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토큰이 뭐냐면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아까 코드가 하나는 우리 웹 서비스 읽어오고 얘는 RSS 읽어오는 거예요. 두 작업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좀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서버에서 살 거니까 지금은 좀 이따가 그렇게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5초가 걸리고 얘도 5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호출을 했어요. 기다려요. 10초가 끝날 때까지는 사용자는 어차피 페이지를 못 보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격이 불같죠. 그래서 사이트 죽었나 보다. 뭐 이래. 네트워크 끊겼나? 그럼 브라우저를 닫아요. 브라우저 닫으면 서버는 아니면 이 사람이 새로 고침을 한 10번 눌러요. 브라우저 10개를 띄웠어. 다 들어가. XXX 다 눌렀어. 페이지 결과 안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안 보고 닫으면 끝났지. 근데 서버는 계속 이걸 요청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여기 요청 수행하는 와중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렸어요. 그 친구는 닫았지. 하지만 서버는 계속해서 안에서 스레드가 이 다음 거를 진행을 시켜요.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정말로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얘 보시면 똑같은 코드인데요. 비동기 코드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3초 동안 딜레이를 걸어 놨어요. 그 사이에 제가 브라우저를 닫으려고. 해볼게요. 자, 제가 디버깅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른쪽 붙이고 얘는 왼쪽 붙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요청이 들어가고요. 이거 페이지로 하다가 브라우저 닫으면은 디버깅이 종료되잖아요. 아시죠? 지금 얘로 디버깅 띄웠으니까 이거 닫으면 디버깅 종료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디버깅 종료되면 안 되니까 옆에 새 탭을 열고 얘를 호출해 볼게요. 자, 이제 대시보드로 가게 되면 디버깅이 걸리겠죠. 네, 걸려요. 걸리죠.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진행시키고 저는 브라우저 얘를 닫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자, 얘를 진행을 시키고 저는 브라우저 닫습니다. 닫았어요, 브라우저는. 요청 없어요. 3초가 지나죠? 디버그 포인트가 걸리죠. 이건 뭐죠? 서버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요청은 끝났어요. 클라이언트는 요청 닫아버려서 관심도 없었어. 근데 서버에서는 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타임아웃도 안 났기 때문에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스레드는 응답받을 사람도 없는 스레드는 혼자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좋다라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하자? 취소 토큰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바로 밑에 있어요. 자, 비동기 코드. 다 주석으로 막아놔서 매번. 참고로 이 소스는 공유 안 해드릴 거예요. 잘 보고 외워두세요. 농담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큰은 아까 말했다시피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 타임아웃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쓸만한 건 이제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는 무조건 써야 되겠죠. 왜? 사용자가 디스커넥트 되면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토큰을 여러 개 섞어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토큰을 이렇게 섞어 쓰시면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사용자가 디스커넥트 되는 것만 체크할 거야. 그러면은 어웨이트 메소드 우리 이거 호출할 때 있잖아요. 모든 어웨이트가 가능한 어싱크 메소드들, 기본적으로 단넷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어싱크 메소드들의 두 번째 인자로 토큰을 주시면 돼요. 어떤 토큰을? 리스폰스 점 누르면 토큰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지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위에처럼 토큰을 여러 개 묶었어요. 어떤 토큰이 있냐면 타임아웃 토큰이랑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 토큰 이 두 개를 얘는 섞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호출한 데서 던질 수 있는 토큰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어줘서 이렇게 토큰을 구성을 해요. 토큰 소스를 구성을 해서 얘를 갖다가 써요. 그래서 이 코드도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갖다 넣으시면 되는 코드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니면 요거는 위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고 뒤에다가 await 메소드 뒤에다가 토큰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냐면 await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얘가 확인을 해요. 현재 토큰 상태를. 클라이언트가 기다리지 않고 있어. 에이씨 진행 안 해. 한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 디버깅 포인트를 걸고요. 똑같이 아까처럼 진행을 합니다. 자, 대시보드로 가고요. 자, 디버그 포인트 걸렸어요. 진행시키고 저는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3초 뒤에 여기가 타야 되는데 1초, 2초, 아까 지났어요. 3초. 네. 안 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토큰 체크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토큰을 이용하게 되면 스레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요청을 더 많이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서류 한 장 내려온 사람들 다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이 긴 거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이해되시죠? 훌륭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 토큰 사용할 경우에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취소 토큰을 사용하면 스레드 사용 빈도를 더욱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싱크를 사용하면은 취소 토큰을 같이 무조건 사용해 주시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ASP.NET이 이미 기본적인 취소 토큰을 제공해 줍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여러 토큰 함께 사용하려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이제 비동기 써야 되겠다.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겠죠? 그 어쩔 때 동기를 써야 되고 어쩔 때 비동기를 써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이 누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해달래요. 애정남인 거죠? 그래서 정해드립니다. 이럴 땐 동기 메소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전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세상을 편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기를 쓰시면 돼요. 왜? 쓸데없는 거로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퍼포먼스 튜닝은 언제 필요하죠? 느려졌을 때. 왜 안 느려졌는데 왜 제가 퍼포먼스 튜닝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튜닝할 시간 없다? 메모리 꼽으면 되잖아요. 보안은 언제? 보안 뚫렸을 때. 뚫렸을 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예. 지금 트렌드잖아요. 뚫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동기, 비동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동기 쓰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메모리 늘리시면 되고요. 서버 늘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소가 없어질 때는 더 이상 하드웨어로 해결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를 때는 이제 비동기를 필요하고요. 메소드가 첫 줄은 약간 농담이었고 메소드가 단순하고 짧은 시간 안에 완료가 되는 거라면 굳이 비동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랑 똑같은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단순한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동작들이 CPU 집약적인 동작이면은 무조건 동기 쓰셔야 돼요. 비동기 쓰실 필요 없습니다. 비동기 쓰실 필요가 없어요. CPU, 제일 밑에 써있죠. CPU 위주의 동작은, 그 CPU 위주의 동작에 대해서 비동기 액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어떤 또 스레드를 쓰니까, 얘가. 또 다른 스레드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비동기. 요청이 CPU 작업이 아니라 네트워크나 I/O에 밀착한 작업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어싱크 메소드들이 제공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 이런 I/O하고 관련되어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다 어싱크가 뒤에 붙어있는 메소드들이 제공되는 거예요. 걔네들 이용할 때는 가급적 비동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쓰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앞에 await 하나만 붙여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는 동기대로 작성하고 앞에 await 한 줄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ASP.NET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이죠. 늙어서 전설이죠. 그리고 병렬성이 코드의 단순성보다 중요한 경우에도 비동기 메소드를 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오래 걸리는 요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도 비동기 써주시는 게 좋죠. 동기는 취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동기일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클라이언트 커넥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체크하는 코드를 계속 넣어서 리턴 시켜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레드 간의 전환으로 얻는 이득이 컨텍스트 전환보다 컨텍스트 전환으로 인한 부하보다 더 큰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비동기로 바꾸면 확실히 효과가 있나 없나를 잘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땐 아까 본 것처럼 부하 테스트를 돌려보세요. 탁탁 걸고 부하 테스트를 한번 쫙 돌려봐요. 그러면 결과가 바로 보이죠. 처리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현재 서버가 한 동접 10,000명 붙으면 서버가 죽어요.
근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동접 5만 명까지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동기 코드 작성할만 하잖아요. 그죠? 처리 속도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처리량은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게 비동기를 사용했을 때 방법이라는 거죠. 성능 부하 테스트를 자주 한 번씩 돌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엔 비동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어싱크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에 관계된 겁니다. 어싱크는 병렬하고 동일하지는 않아요. 병렬적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병렬이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고 그런 작업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시간에 시작하고 끝나는 거. 이걸 이제 병렬적인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병렬의 반대는 순차예요. 순차.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코드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게 순차예요. 비동기는 내가 해야 할 작업이 있을 때만 스레드를 블락시키는 게 비동기예요. 비동기는 무조건 스레드하고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태스크든 TPL이든 뭐든 쓰면서 비동기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비동기니까 병렬이잖아. 아니야. 동기인데 병렬이야. 아닌데? 동기가 병렬이 어떻게 돼? 누구 동기가 좋아? 비동기. 뭐 이런 거죠. 막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비동기라고 하는 건 스레드예요. 스레드. 이 발음은 노홍철이 정말 잘할 것 같다. 스레드예요. 스레드. 동기는 실행이 끝날 때까지 그 스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동기는 실행이 끝날 때까지 스레드가 블록되기 때문에 거의 순차이죠. 그래서 비동기는 스레드를 블록하지 않으니까 거의 병렬적인 느낌이 있어요.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병렬은 동기이면서 병렬일 수 있어요. 비동기이면서 병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와 비동기라는 건 스레드를 블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병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이야기. 병렬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병렬의 대표적인 모습. 어떤 거죠? 하나의 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죠? 제일 늦게 작업한 애가 끝날 때 끝나죠. 누굴까요? 얘겠네요. 아닐라나? 다 끝나니 저 사람이 이거 이제 차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었어요? 차를 잘 몰라서. 누가 봐도 차를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바퀴였군요. 바퀴 돌리시는 분이에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뭐지? 이거는 혹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레드불, 어쨌든 이게 병렬이라는 거예요. 병렬은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실행을 하는 겁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은 뭐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차이라는 거죠. 병렬과 순차의 차이는 요거 이제 지난 12월 달에 했던 김명신 부장의 장표죠. 병렬로 하는 게 왜 좋냐라는 거죠. 순차로 했을 때는 10초, 20초, 30초 걸려서 합이 60초 걸리는 일을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가장 늦게 끝나는 애가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30초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병렬을 씁니다. 근데 병렬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렬은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쓰셔야 돼요. 병렬 처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동기적인 거를 여러 개 병렬로 진행하는 거. 또 하나는 비동기적인 작업을 병렬로 실행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동기적인 작업들을 병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태스크런이나 스레드풀의 q 유저 워크 아이템 같은 걸 써서 스레드풀에 있는 스레드를 꺼내가지고 병렬로 진행을 시켜요. 각각의 작업이 각각의 스레드를 이용하게 되죠. 각각의 작업이 각각의 스레드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여러 개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ASP.NET에서 만약에 우리가 병렬적인 어떤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병렬을 작업하는 그 스레드는 스레드 풀에 있는 그 스레드를 쓰기 때문에 다른 요청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레드가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1023개라고 했는데 서버마다 다르고 단넷 버전마다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숫자적이 많으니까 5개라고 합시다. 자, 저는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동시에 5명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놈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비동기를 만들어 놨으면 5개가 처리되고 있는데 비동기 처리를 해놨으면은 얘가 느리네 냅두고 하나가 여유분이 다른 새로운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동기를 만들어 놨으면 5개의 요청이 끝날 때까지 얘네들은 다른 요청 오는 거 처리 못 해주겠죠. 동기, 비동기 이렇죠. 근데 이 요청이 들어온 이 페이지가 뭘 하냐면은 병렬 작업을 해요. 그래서 ASP.NET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개 다른 스레드를 돌려요. 비동기 말고 병렬 스레드를 돌려요. 그럼 스레드를 2개를 더 쓴다고 합시다. 하나의 요청이 이 페이지 말고 이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에 쳐주신 스레드가 하나 있을 거고 이 안에 스레드 2개를 쓴다. 그럼 스레드 총 3개 쓰는 거죠. 하나의 페이지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혼자서 이 스레드 3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레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사람도 이 페이지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스레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기 타는 거 행 걸리는 거죠. 끝날 때까지. 얘 올 때까지. 그럼 다음 사람도 2명밖에 처리를 못 해줘요. 2명도 처리를 제대로 못 하죠. 이런 상황이 돼요. 서버에서는 모든 스레드는 다 서버 동일한 스레드 풀에 있는 그 스레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할 때는 스레드를 좀 여유 있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12월 달에 보신 분 있겠지만 메모장은 기본적으로 스레드가 하나인데 메모장에서 파일 열개 다 열려고 딱 띄우는 순간 스레드가 18개 되는 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노트북에 스레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제가 다 쓰지도 못할 테니까. 하지만 서버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서버에서 스레드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레드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동기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멀티플 어싱크로너스 작업들은 2개 이상의 어웨이트를 이용한 작업들이에요. 어웨이트를 이용한 작업이에요.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스레드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스레드가 없어요. 왜? 어웨이트 작업은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죠. 어웨이트 작업들은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스레드를 자유롭게 놔주고 얘는 이제 하드 드라이버나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나 얘네한테 이제 시키죠. 그쪽 컨트롤러에게 작업을 시켜요. 그 작업 끝날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 하드웨어 작업들이에요. 끝나면 노티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스레드가 할당이 돼서 스레드가 진행되는 거죠. 스레드를 자유롭게 놔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적인 작업을 스레드를 멀티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병렬 처리하는 거. 서버에서 보여드릴게요. 병렬 처리하는 거가 우리 좀 전에 아까 했던 코드를 우리가 병렬로 처리하게 바꿀 겁니다. 병렬로 처리하게 바꿀 건데요. 일단 기존 거는 좀 지우고요. 똑같은 코드인데 조금 늘어났어요. 취소 토큰도 들어갔고요. 자, 보시면 취소 토큰 들어간 부분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어싱크 작업을 위에다 2개를 놨어요. 일단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뭘 하냐면 이렇게 task.run 이 2개의 작업을 task.whenall 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2개를 다 인자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2개가 병렬로 진행이 돼요. 2개가 병렬로 진행이 되는데 이 2개는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비동기 메소드예요. 둘 다 비동기예요. 고로 본 스레드는 사용하지 않겠죠. 스레드 놔주겠죠. 비동기 끝나면은 늦게 끝난 놈이 도착하면은 그때 이 다음부터 코드가 실행이 돼요. 자, 이걸 아까 비동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식이 아까 동기나 아까 비동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었죠? 스레드는 비동기 스레드를 놔주는 거지만 수행성도 똑같죠. 위에 게 먼저 끝나고 그 다음 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게 5초 걸리고 밑에 게 5초 걸리면 얘는 10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2개를 이제 병렬로 진행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5초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버에서는 첫 번째 거를 좀 속도를 늦춰놨어요. 두 개 차이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웹 메소드 가서 보면요. 얘 보면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슬리프 2초 걸어놨어요. 얘는 무조건 2초가 걸리겠죠. 그리고 ASP.NET RSS 읽어오는 건 제가 어떻게 속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0.7초 정도 걸려요. 자, 이거를 동기로 돌렸을 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2초가 걸리게 해놨으니까 코드 좀 줄이고요. 넣고 아까 동기를 살릴게요. 누구랑 동기고 B랑 동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돌려볼게요. 얘는 앞에 게 네, 자, 얘는 이제 앞에 게 2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뒤에 거 2초 걸려서 격언 얻어오고 뒤에 거는 처음이니까 좀 느린 거고요. 뒤에 거는 뭐 0.7초, 2.7초, 2.7초 정도 걸리네요. 앞에 건 무조건 2초잖아요. 2.7초. 다시 한번 돌려봐도 2.9초. 이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죠. 네트워크 진짜 타고 갔다 오는 거니까. 2.7초, 2.9초 이 정도 걸려요. 2.9초 이 정도 걸리네요. 자, 얘를 이제 동기 코드를 지우고요. 병렬로, 비동기 병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비동기 병렬. 이렇게 하고
빌드 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병렬로 처리되니까는 2초 조금 넘겠죠? 앞에 게 2초가 걸리고 뒤에 거는 그보다 좀 덜 걸리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실행해 보면은 걸리는 시간은 동기로 했을 때는 2.9초. 두 개가 다 진행됐으니까. 비동기로 해도 2.9초 정도 걸려요. 어차피. 얘는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고요. 얘는 2초. 2.0초죠. 2.0초. 다시 해도 2.1초를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2.0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얘는. 왜? 병렬로 두 개가 처리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은 퍼포먼스를 많이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병렬 처리할 경우에 그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병렬 처리를 하는 경우에 요청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퍼포먼스를 높이고 요청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대신에 병렬 처리하면서 비동기를 안 쓰고 동기를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스레드가 소모가 돼요. 그 얘기는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장 처리해줘야 되는 게 이게 이 처리가 스레드 고갈보다 또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리고 서버를 늘리면 돼. 그래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코드들은 단순히 연산하는 CPU 태우는 작업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은 거의 없다란 말이죠. 다 I/O 작업이란 겁니다. 그럼 그 I/O 작업을 비동기로 돌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스레드도 여유롭게 처리 시간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을 쓸 때는 비동기보다는 가급적 동기보다는 비동기 요청을 하는데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팁과 트릭입니다. 그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ASP.NET,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백그라운드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백그라운드잖아요. 얘 자체가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의미가 자체가 없습니다. 의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스레드는 지금 ASP.NET처럼 요청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스레드랑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 풀에 있는 스레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레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다른 요청들을 못하게 내가 막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레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스레드를 사용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서버 사이드에서 그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레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비동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어웨이트를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스레드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비용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거 뺏어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스크 작업하다 보면은 그 비동기 프로그래밍 할 때 태스크의 웨이트 메소드를 써서 요청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면 현재 스레드가 블록돼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웨이트 안 써도 task.result 결과값 얻어오려고 리절트 해도 끝에까지 블록돼요. 그러니까 스레드 놔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웨이트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 웨이트 메소드를 쓸 일이 사실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자기가 클라이언트에서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고 막 그런 비동기 프로그래밍 하는 습관으로 서버 사이드 코드 작성하다가 이런 거 웨이트 딱 쓰게 되면 ASP.NET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데드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걸 쓰지 마시고 어웨이트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태스크의 when all 이런 걸 이용해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고 대기하도록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ontinue with, 태스크의 continue with는 어떤 비동기 작업이 수행되고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할 작업을 우리가 지정할 때, 그런 델리게이터를 지정할 때 쓰는 메소드인데 이것도 웹서버 쪽에서는, 그러니까 ASP.NET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을 꼭 해야겠다고 하셔도 좋은데 대신에 사용할 경우에는 옵션 잘 주시고 잘 세팅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항상 새로운 스레드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끔은 이제 컨텍스트, 기존에 싱크로나이션 컨텍스트를 인식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걸 이용하지 말고 어싱크 어웨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대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싱크 어웨이트가 컨티뉴 위드 같은 거를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해준다고 대신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태스크 써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어싱크 어웨이트가 대신 그 코드 만들어준다라고 인식하셔도 좋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역시 어싱크 어웨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할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처리 속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대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개발하면서 테스트할 때는 병렬로 막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빨리 수행되고 좋아. 근데 서버에 올리면은 서버 투 비지예요. 계속 서버 투 비지야. 몇 명 들어왔는데 한 100명 들어왔는데 서버 투 비지예요.
야, 그럼 뭐 서버를 늘려야겠네. 윈도우 그렇지 뭐. MS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전문가가 와서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죠. 멀티 요청 곱하기 멀티 스레드는 어마어마한 스레드. 아까 보셨던 것처럼 5기가 1병.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스레드가 약 1메가 정도 메모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레드가 같은 풀에 있는 그 스레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티 스레드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멀티로 어싱크 어웨이트 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왜? 그때는 스레드를 놔주니까. 놔주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 비동기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 이제 핸들러, 직접 HTTP 핸들러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 HTTP 어싱크 핸들러로부터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곤 했어요. 그럼 여기 구현되는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꽤 많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4.5 나오면서 HTTP 태스크 어싱크 핸들러라는 게 제공이 돼요. 얘는 다 간소화시키고 프로세스 리퀘스트가 메소드 하나만 정해 주시면 돼요. 그 안에 필요한 비동기 작업을 작성하시면 얘가 다 알아서 해줘요. 나머지 작업은. 그래서 기존에 혹시 HTTP 어싱크 핸들러 사용하셨던 그걸로 이제 이거 임플리멘트해서 HTTP 커스텀 핸들러 만드셨던 분들은 이제 요 밑에 새로 등장한 HTTP 태스크 어싱크 핸들러 얘를 사용하시면은 좋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꽤 많이 좀 자세하게 적었어요. 김명신 부장 것도 올려드렸고요. 짧은 시간 내에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하려다 보고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버버도 되고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이거나 설명이 난 이쪽은 좀 더 좀 파고들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동영상 김명신 부장 거는 한번 들어보면 좋고요. 지금 누가 봐도 영어로 써 있는 글은 다 영어겠죠. 한글이 들어가 있는 그 제목이 있는 거는 한글일 거예요. 특히 이 맨 마지막 거 태우 사이트에 번역해서 올려놓은 건데 최은재 씨가 번역을 해주신 건데 요거 되게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요 안에 있는 데모도 한번 그대로 그 코드 치실 필요 없는 게 여기 저희도 소스 다운로드가 돼요. 그거만 돌려보셔도 돼요. 근데 저기서 병렬을 얘기해 주는데 병렬이 좀 위험한 병렬 잘못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경품 한 권을 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분한테 약속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손 들고 동기가 빠르다. 나오시기 창피하시면 제가 가드릴까요? 부끄럽게 중간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배회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세션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션이 많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